이게 16세기의 배라고? 믿을 수 없어. 일본의 한 아파트에서 넷플릭스를 보던 유키는 눈을 의심합니다. 화면 속 거북선이 불을 뿜으며 적선을 공격하는 장면에 그녀는 팝콘을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일본의 한 대학교 해양학과 학생인 그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이순신, 조선수군, 임진왜란, 을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듯이 움직입니다. 유키는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발견은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일본 해군의 역사에 푹 빠져있던 한 학생이 우연히 접한 한국 영화로 인해 겪게 되는 충격적인 진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일본에서 해양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유키라고 합니다. 저는 도쿄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섬나라에서 나고 자란 저이니만큼 어릴 적부터 바다를 좋아했어요. 아니, 좋아했다기보다는 바다에 홀딱 반했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어머니의 말씀을 빌리자면 제 방은 언제나 마치 소형 해양 박물관을 방불케 하는 느낌이었어요. 벽에는 각종 배의 포스터가 빼곡히 붙어 있었고 선반에는 크고 작은 배 모형들이 늘여놓았죠. 그리고 먼지가 앉을세라 매일 먼지떨이로 관리를 해주곤 했답니다. 친구들은 제 방에 들어올 때마다 야, 유키, 내 방에 들어오면 뱃멀미 날 것 같아 라고 농담을 했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해운회사에 다니셔서 종종 함께 항구에 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크고 작은 배들을 보며 설레곤 했죠. 특히 해군 함정을 볼 때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웅장한 모습, 반짝이는 강철 갑판, 그리고 물을 가르며 나아가는 모습. 마치 바다의 제왕을 보는 것 같았죠. 아빠, 저기 저 큰 배는 뭐예요? 라고 물으면 아버지는 늘 즐거운 표정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건 이지스 구축함이란다. 우리나라의 바다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배지. 와, 정말요? 저도 나중에 저런 배를 타고 싶어요.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유키, 우리나라는 섬나라야. 바다가 바로 우리의 운명이지.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마치 바다가 제 DNA의 일부가 된 것 같았달까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제가 10살 때였을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요코스카 군항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죠. 그날 우리는 실제로 사용되었던 퇴역한 해군 함정에 올라탈 수 있었어요. 함정의 갑판에 발을 디뎠을 때의 그 느낌 지금도 생생해요. 마치 제가 바다의 영웅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아빠, 이게 함장실이에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죠. 그래, 맞아. 여기서 함장이 모든 것을 지휘한단다. 와, 대단해요. 근데 아빠, 함장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바다를 사랑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동료들을 위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할 수 있는 사람이겠지?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일었어요. 나도 언젠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날 이후로 저는 해군 장교가 되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제게 조금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죠. 중학교 때 심한 멀미 증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바다를 너무 사랑했던 제가 배멀미가 심했던 거예요. 친구들은 유키, 넌 육지의 해군이 되는 게 어때? 라며 놀렸죠.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제 꿈을 이루기로 했어요. 바다에서 직접 뛰는 대신 바다의 역사를 연구하기로 한 거죠. 그렇게 저는 도쿄대학교에 진학해 해양학을 전공하게 되었답니다. 여러 해양생물학과 해양역사학도 전부 재미있었지만 가장 재미있었던 건 대학 교양 수업에서 배운 일본 해군의 역사였어요. 특히 메이지 시대 이후에 해군 발전사에 매료되었죠. 도고 헤이아치로 제독,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 같은 위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마치 제가 그 시대로 타임슬립한 것 같은 기분이었달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제 인생을 바꾼 그 운명적인 밤. 당시 저는 에도 시대 해골력에 대한 학기말 논문으로 머리가 지끈거리고 있었죠. 도쿠가와 막부의 해금 정책이 일본 해군 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내용이었는데 자료는 산더미 같은데 도무지 글이 써지지 않았어요. 마감은 다가오고 저는 점점 더 초조해져 갔죠. 아, 이러다간 정말 졸업은 글렀어. 한숨을 쉬며 컴퓨터 화면을 노려보다가 결국 포기하고 넷플릭스를 켰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저는 항상 넷플릭스의 해양 다큐멘터리나 해전을 다룬 영화를 보곤 했거든요. 블루 플래닛이나 미드웨이 같은 작품들이 제 단골 메뉴였죠. 그날도 평소처럼 해전을 키워드로 검색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에 띄는 제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산용의 출연. 한국 영화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때까지 한국 영화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로맨틱 코미디나 현대물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포스터 속 웅장한 전함들과 갑옷을 입은 장수들의 모습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한국에도 이런 해전 영화가 있었나? 호기심에 영화를 틀었는데 그게 제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이 한산이라는 영화가 일본과 한국 사이의 전쟁 이야기다 보니 일본어도 꽤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지금은 들을 일 없는 옛날식 일본어를 흥미진진하게 들으며 저는 편한 자세로 소파에 기대보다가 화들짝하고 놀라버렸어요. 갑자기 배를 뚫고 거북선이 등장하며 화염을 뿜었거든요. 이게 뭐야? 소리치며 저는 영화에 확 빠져들었어요. 안개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거북선의 모습은 정말 압권이었어요. 그 독특한 디자인, 철갑을 두른 듯한 단단해 보이는 외형. 저도 모르게 입을 떡 벌리고 말았죠. 이게 16세기의 배라고? 믿을 수 없어. 그 거북선이 적선을 뚫고 화염을 내뿜는 장면. 정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팝콘은 어느새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영화는 1592년 조선시대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압도적인 일본 함대를 상대로 벌이는 해전을 그리고 있었어요. 특히 김한민 감독의 해상전투 연출은 정말 대단했어요. 마치 제가 그 전장에 있는 것 같은 생생함이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하객진 전술이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조선 수군이 부채꼴 모양으로 진영을 갖추고 일본 함대를 유인한 뒤 일제히 포격을 가하는 장면은 정말 압도적이었죠. 누가 봐도 그냥 포기하고 도망치는 게 더 현명해 보이는 그 수적 열세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냉철한 전략이라니요. 박해일 배우의 차가운 연기력, 그리고 그 밑 참모들의 뜨거운 열정들, 저는 영화 후반부로 향할수록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이런 전술이 실제로 있었다니. 대단해. 영화 속 이순신 장군의 모습도 강렬했어요. 그의 리더십 스타일과 성격은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역사적 인물과도 달랐죠. 하객진뿐만 아니라 거북선, 그리고 지형지물을 이용한 그의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사고가 눈에 띄었어요. 육상전에서만 사용되던 하객진 전법을 해전에 적용하는 발상은 정말 혁신적이었죠. 기본적인 전략에 유인작전을 더해 새로운 전술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진정한 전략가의 면모를 볼 수 있었어요. 또 현대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뭘까요? 바로 팀원 개개인의 개성과 특징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맞는 임무를 맡기는 거죠. 이순신 장군은 팀원들의 강점을 잘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났어요. 그는 부하 장수들의 성향과 능력, 특성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역할을 배분했어요. 영화 곳곳에서 보이는 이순신의 부하를 아끼는 모습들을 보며 이게 바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박해일 배우가 연기한 이순신이 인상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바로 침착하고 신중한 태도더군요. 영화에서 이순신 장군은 말수가 적고 상황을 오래 주시하며 신중하게 행동했죠.
주변에서 독촉해도 정확한 타이밍이 올 때까지 경거망동하지 않는 모습은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그의 진정성 있는 리더십이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자신이 팀의 책임자임을 인식하고 팀원들을 아끼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태도가 부하들의 마음을 얻고 심지어 적군의 투항까지 이끌어내는 걸 보면서 진정한 리더십의 힘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이순신 장군이 했다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라는 대사는 제 가슴을 울렸어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정신. 저는 그 순간 이순신 장군에게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죠.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이순신 장군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우리 일본 역사 교과서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죠.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인물을 내가 모르고 있었을까? 나는 심지어 어린 시절부터 일본 해군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 의문은 곧 더 큰 의문으로 이어졌어요. 우리가 배워온 임진왜란의 역사는 과연 온전한 것이었을까? 혹시 우리는 편향된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있던 건 아닐까? 그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은 온통 이순신 장군과 한산도 해전으로 가득 찼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순신 장군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듯이 움직였어요. 이순신, 조선수군, 임진왜란. 아니 검색을 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본 영화의 한산도 전투가 세계적으로 해군들에게 널리 인정되고 연구되고 있는 전투였더라고요. 그리고 해외의 유수한 전문가들이 이순신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도 새롭게 알았어요. 영국의 발라드 제독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영국인들에게 넬슨과 같은 위치에 있는 인물이 다른 나라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인물이 있다면 그는 분명 아시아 출신의 위대한 해군 사령관일 것입니다. 그는 패배를 모르는 장군이었죠. 그의 항로는 바다 밑에 가라앉은 수백 척의 일본 함선과 그 승선한 이들의 유해를 통해 추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전략가를 넘어선 혁신가입니다. 이 글만 봐도 이순신에 대한 경외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특히 저는 계속해서 파고들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순신 장군을 다른 위대한 해군 사령관들과 비교하게 되었어요. 특히 영국의 넬슨 제독과의 비교가 흥미로웠죠. 처음에는 단순히 동양의 넬슨이라는 표현을 보고 시작된 비교였어요. 하지만 깊이 들어갈수록 두 사람의 차이점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죠. 넬슨 제독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대영 제국의 전성기에 활약했어요. 그는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최신식 함대를 이끌고 싸웠죠. 당시 영국은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했고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적 우위도 누리고 있었어요. 넬슨은 이런 배경 아래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던 거죠. 반면 이순신 장군은 어떠했나요? 이순신 장군은 16세기 말 국가가 거의 망해가는 상황에서 싸웠어요. 그것도 대부분의 함선을 잃고 겨우 12척의 배만 남은 상황에서요. 게다가 그는 자국의 관리들로부터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히기까지 했죠.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그가 보여준 리더십과 전략적 사고는 정말 놀라웠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싸울 수 있었을까? 저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전략, 그리고 불굴의 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특히 명량해전에서 12척의 배로 330척의 일본 함대를 물리친 이야기는 솔직히 저는 이거야말로 한국 정부에서 만든 과장된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무기도 이만큼이나 차이나고 쪽수도 이만큼 차이나는데 이게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요? 그런데 사실이더라고요.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지형과 조류를 완벽하게 활용했어요. 좁은 해협의 특성을 이용해 적의 수적 우위를 무력화시켰고 거센 조류를 이용해
적선을 혼란에 빠뜨렸죠. 이는 단순한 용기나 우연이 아닌 철저한 계산과 전략에 기반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넬슨 제독의 트라팔가 해전을 살펴보면 그는 압도적인 화력과 숙련된 함대를 이끌고 싸웠어요. 물론 넬슨의 전략적 판단도 뛰어났지만 그가 가진 자원과 이순신 장군이 가진 자원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랐죠. 이런 비교를 하면서 저는 점점 더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에 매료되어 갔어요. 그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역이용해 승리를 이끌어냈거든요. 이는 단순한 군사적 능력을 넘어선 인간적 위대함이었죠. 넬슨과 이순신 두 사람 모두 위대한 해군 사령관이었지만 그들이 처한 상황과 그들이 보여준 리더십은 매우 달랐어요. 넬슨이 강대국의 막강한 지원을 받는 함대의 사령관이었다면 이순신은 거의 망해가는 나라의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존재였죠. 이런 비교 연구를 하면서 저는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단순히 누가 더 위대한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각자의 상황과 맥락 속에서 그들의 업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는 우리 일본의 역사 교육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관점에서만 역사를 바라보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들었죠. 이순신 같은 위대한 인물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전략을 제대로 배웠다면 우리의 역사인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런 부분에 매료되면서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연구에 매진했어요. 이순신 장군과 넬슨 제독의 비교 연구를 통해 저는 동서양의 해군 전략과 리더십의 차이,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문화적 배경까지 탐구하게 되었죠. 또 이번 영화를 통해 저는 와키자카 야스하루라는 인물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는 이순신 장군과 여러 차례 해전을 벌인 일본 수군의 장수였죠. 처음에는 그저 이순신 장군의 적장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와키자카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를 통해 이순신 장군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하게 되었죠. 와키자카 야스하루. 그는 용인 전투에서 1,500명의 병력으로 5만 명의 조선군을 물리친 뛰어난 전략가였어요. 일본에서는 임진왜란의 영웅으로 추앙받던 인물이었죠. 그런 그가 이순신 장군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흥미로웠던 건 와키자카의 이순신에 대한 평가였어요. 한산도 해전에서 크게 패배한 후 와키자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제일 두려운 사람은 이순신이고 가장 미운 사람도 이순신이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도 이순신이고 가장 흠모하고 숭배하는 사람도 이순신이고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도 역시 이순신이고 가장 차를 함께 마시고 싶은 사람도 바로 이순신이다. 이 말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어요. 적장의 입에서 나온 이런 평가라니.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이 다시 한번 가슴에 와닿았죠. 동시에 와키자카의 솔직함과 대담함에도 감탄했어요. 적을 이렇게까지 인정하고 존경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와키자카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와키자카가 고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를 모시고 매일 예를 올렸다는 이야기였어요. 이건 단순한 존경을 넘어선 경외심이었죠.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렇게나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왜 일본에는 다뤄지지도 않고 전해지지도 않을까? 이 의문은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어요. 우리가 배워온 역사는 얼마나 편협했던 걸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진실을 외면해왔던 걸까요? 와키자카의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저는 이순신 장군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는 단순히 뛰어난 전략가가 아니었어요. 그는 저까지도 감화시킬 수 있는 인격적 매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예를 들어 한산도 해전 이후 와키자카가 6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자신의 패배를 곱씹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이순신이라는 조선의 장수를 몰랐다. 단지 해전에서 몇 번 이긴 그저 그런 다른 조선 장수 정도였을 거라 생각하였다. 하지만 내가 겪은 그 한 번의 이순신, 그는 여느 조선의 장수와는 달랐다. 나는 그 두려움에 떨려 음식을 며칠을 먹을 수가 없었으며 앞으로의 전쟁에 임해야 하는 장수로서 나의 직무를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 이 고백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적장의 입에서 나온 이런 솔직한 고백이라니.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는 역사 연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역사는 단순히 승자의 기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간의 이야기였고 그 속에는 승자와 패자, 아군과 적군의 구분을 넘어선 깊은 인간적 드라마가 있었던 거예요. 와키자카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단순히 누가 이기고 졌는가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이런 깨달음은 제 연구 방향을 크게 바꾸어 놓았어요. 저는 단순히 전투의 승패나 전략적 분석에 그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인간의 이야기를 찾아내려 노력했죠. 이순신 장군과 와키자카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 저는 전쟁의 참상 속에서도 빛나는 인간성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의 솔직한 고백과 이순신 장군에 대한 존경심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죠. 그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저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었어요. 계속해서 이순신에 대해 파고들다 보니 우리나라의 영웅 도고 헤이아치로 제독과 이순신 장군을 연관짓는 이야기를 발견했어요. 도고 헤이아치로는 러일 전쟁에서 발틱 함대를 격파하며 일본을 승리로 이끈 명장이에요. 그는 우리 일본 해군의 상징적인 존재죠. 그런 그가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러일 전쟁에서 발틱 함대를 격파한 후 도고 제독에게 부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제독께서는 넬슨 제독과 이순신 장군을 능가합니다. 그러자 도고 제독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넬슨 제독은 군신이 아니다. 세계 해군 역사에서 군신은 이순신 장군 딱 한 사람뿐이다. 이순신 장군과 비교하면 나는 하사관도 못 된다. 우리 일본의 해군 영웅이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까지 존경했다니 정말 믿기 힘든 사실이었죠. 그 당시는 조선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수두룩했고 이렇게나 유명한 사람이 조선의 장수를 추켜 세우는 일은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이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존경을 넘어선 경애였죠. 더 놀라운 건 도고 제독이 러일 전쟁 당시 이순신 장군의 전술을 참고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 전법에서 영감을 받아 티자 전법을 고안했다고 해요. 이 전법으로 도고 제독은 쓰시마 해전에서 발틱 함대를 물리쳤죠.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계시지 않나요? 어떻게 300년이나 지난 전술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을까? 이 의문은 저를 더 깊은 연구로 이끌었어요. 이순신 장군의 전술이 왜 그렇게 뛰어났는지, 어떻게 시대를 초월해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 파고들기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저는 이순신 장군의 전술이 단순히 당시의 기술이나 상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의 전술은 바다의 본질, 배의 움직임, 그리고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죠. 그래서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존경할 사람은 마땅한 마음으로 존경해야 한다는 도고 제독의 태도는 제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역사 연구자로서 우리도 이런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국적이나 시대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위대함을 인정하고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도고 제독처럼 넓은 시야로 역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연히 보게 된 영화 한산에서부터 시작된 저만의 이순신 장군 연구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학문적으로는 물론이고 개인적으로도 큰 성장을 이루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흥미로운 역사적 인물에 대한 연구였지만 점차 그것은 제 삶의 철학이 되어갔어요. 그의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태도. 이순신 장군은 수많은 역경에 직면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죠. 백의종군 당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 몸이 죽더라도 내 충성심만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여전히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 그것은 단순한 충성심을 넘어선 숭고한 정신이었죠. 저도 박사 연구 과정뿐 아니라 살면서 여러 번 좌절을 경험했어요. 저보다 더 나은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경쟁,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 유달리 튀지 않기 위해 노력할 때마다 쭈그러드는 저 자신의 의견.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믿는 바를 향해 계속 나아가야 해. 이렇게 다짐하며 저는 계속 나아갔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순신 장군의 정신, 그의 용기, 지혜, 그리고 인간에는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힘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덕분에 끊임없이 정진하는 자세, 큰 그림을 보려는 시도, 백성과 부하를 아끼는 마음가짐 등 다양한 교훈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여러분도 이번 영상을 기회 삼아 나라를 구해주신 이순신 장군님의 정신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